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은 안 나오네. 예. 이제 지금부터 1시간 15분 정도 저희 지산드림 지식산업센터 세미나 1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것들 많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보면 더 쉽게 얘기 나누고, 또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만나면 더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아직 들어오신 분이 적은 거 보면 신청하신 분들한테 입장하라고 문자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되게 많았거든요.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산드림 리더 맡고 있는 조한성이 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저는 전국에 9개 가맹점 있는 여행사를 운영해 왔었어요. 관광과 나왔고요. 네, 그래서 여행사 창업 교육도 오랫동안 해갖고 공유 여행사라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좀 막 한번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그래갖고 좀 여행업으로 딱 꽃을 피려고 해서 가맹점이 막 늘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여행업은 멈춰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제가 한 3가지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교육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보통 기업들의 세일즈하고 마케팅 가르치는 분들이 현재 한국금융연수원의 웹사이트에도 등록돼 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세일즈 강의 영상이 33개 등록돼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 분이 있어서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네. 네네. 몇 분 켜져 있어서 제가 수작업으로 끄고 있습니다. 오늘 엄청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한 20분 넘는 것 같은데요? 들어오신 분이. 예, 아까 신청자도 뭐 한 30명 됐어요. 네. 자, 어쨌든 저에 대한 소개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고요.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쭉 이제 요즘의 흐름과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뭐 분양 또는 전매,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전 질문 주신 것들이 있는데 산업단지는 개인 투자가 가능하냐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하는 이제 가산, 구로 이런 데들은 뭐 원체 지산이 많고요. 뭐 가보시면 다 빌딩 숲이잖아요. 그 빌딩들이 다 지식산업센터인데 그곳에 이제 가서 보면 이 산업단지지만 지식산업센터를 이제 뭐 분양받고 또 실제 입주도 하고 임대를 놓고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체들이 다 끝까지 건강하게 다 사업을 잘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결국에는 매매를 하거나 또는 뭐 임대를 놓거나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원체 빈번해서 네이버 부동산 앱에 들어가서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를 보면은 그 안에 뭐 임대, 매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다만 이제 산업단지는 입주 심사라는 절차가 일반적인 그 지산들보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가 있어서 그 시기가 되면 거기에 맞게 심사를 받고 실제 입주한 것으로 하고 그리고 사정이 있어서 이제 임대를 놓는다 이제 이런 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임대 사업자를 추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매로 팔거나 할 때는 폐업 신고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깊이 있는 거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 전체 오디오를 한 번에 끄는 방법을 응? 이렇게 아니 지산 투자. 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선생님, 박프로님이세요? 자, 네? 박프로님은 누구세요, 그럼? 박프로님이요. 예. 저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저 오늘은 제가 세미나 하는 거예요. 예. 예. 네네네.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실 리스크가 적은 지역은 어디고 공실 대처법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셨거든요. 공실 리스크가 적다는 거는 이제 배후 수요가 잘 있고 그 지역에 뭐 당연히 경쟁하는 지산이 좀 적은 데인데 요거는 뒤에서 이제 지산의 이제 입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고요.
가산의 동향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뒤에서 가산 관련된 거 얘기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영등포 따로 말씀드리고요. 부가세 환급 및 실제 매수도 말씀드리고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다 보면 3시간 갈 것 같아요. 수요파 어떻게 하나 뭐 말씀드려보고요. 더 리브 스마트 타워는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가산의 더 리브를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세 차익 유망 지역, 직장인의 투자 방법, 지산 투자 시 중요하게 봐야 될 사항 이런 것들 쭉 같이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마이크는 꺼놓은 상태에서 채팅 남기시면 제가 채팅창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요즘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열풍이 불고 있는지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면요. 첫 번째는 실입주로 해서 쓰려는 사람들한테는 세제 혜택이 있어요. 취등록세를 뭐 2분의 1로 해준다든가 또 과밀억제 지역에서 성장권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아예 뭐 법인세를 4년간 면제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다 보니까 실입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양은 계약금 10%면 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중도금은 다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다고 치고 마지막에 잔금 10%만 치르면 입주하는 정도의 대출 비율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대출이 80% 이상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뭐 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80% 이상이고 심지어는 뭐 90%가 나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전에 주택시장 투자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지방에 계셨어요. 부산에. 근데 이분들이 모임인데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유튜버의 팔로워들의 모임이신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산 투자가 대세라고 하는데 하고 연락이 와서 서울로 임장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출이 80%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려고 오셨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장 하루 돌고 나서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정도로 알고 보면 굉장히 지산 투자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지산 투자 모르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아무리 뭐 과열되고 했다 그래도 지금은 투자하시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채팅창 여기 켜놓고 있으니까요. 월세 수익형과 시세 차익이 동시에 달성 가능하다는 것도 좋은 점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 있는 지산들은 보시면 엄청 시세가 빨리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1억인데 그게 2억이 됐다 그래서 갑자기 월세 100만 원 내는 사람을 200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세가 빨리 올라가는 만큼 월세를 빨리 따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 시내 시세 차익이 빨리 이렇게 오르는 곳들은 월세 수익은 거의 포기하셔야 됩니다. 거의 뭐 제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권들은 월세 수익률이 뭐 10%에서 많게 20%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시세 차익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서울에 초인접해 있는 경기도들을 많이 또 좋아하시는 거고요. 네, 드라이브인의 좋은 옷이 어디인가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밀억제 지역에 100세대 넘어가면 분양권 전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사는 분양권 샀다 팔았다가 얼마든지 가능해서 좋고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뜨거우니까 좋은 물건 사면 바로 시세를 피를 붙여서 프리미엄 붙여서 되파는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는 너무 단타를 치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동안 상가 투자 이런 거 할 때 보면 월세 세팅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세팅하는 마음으로 내가 임차 맞추고 월세 받고 그러면서 시세가 잘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은데 너무 단기간에 바로 돈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밸런스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동 7블록도 물어봐 주셨네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변 사무실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지산이 좀 더 저렴합니다. 일반 뭐 상가 오피스 빌딩보다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게 좋고요. 또 대규모 집단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비나 이런 것들 효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최근에 봤던 지산들 보면 거의 이제 뭐 관리비가 한 뭐 5천 원, 6천 원 이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평당. 여기 누가 낙서를 하셨네. 네. 낙서 차단 기능이 있나? 누굽니까? 임종민 씨. 그런가 하면 주차 공간이 좀 여유로워요. 이게 지식산업센터는 아시다시피 뭐 트럭이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드라이브인 시설을 만들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명칭은 제조용 공장, 비제조용 공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주차하는 공간들이 여유롭고 주차폭이 좀 넓어요. 윤정민 씨가 자수했네요. 괜찮습니다. 낙서. 네. 그리고 이제 화물 운반이 용이하게 또 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우리가 승객용 엘리베이터 더불어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트럭을 몰고 바로 내 복도 앞까지 올 수 있는 이런 드라이브인 시설 이런 것도 돼 있고, 그다음 지하나 이런 데는 창고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 뭐 저도 그 라이브 커머스라 그래서 그 어, 네이버 쇼핑 이런 데서 라이브 방송으로 물건 파는 이런 거를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의류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의류 방송 몇 번 했더니 옷이 막 쌓여요, 옷이. 옷이 쌓이니까 나중에 사무실을 점점 먹어 들어가니까 사람이 앉아서 일해야 될 자리 두 자리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물류의 시대고 또 이런 쇼핑몰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도 창고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집합, 집단 시설이니까 이 시설들의 공용 복지 시설이 또 다수가 있어요. 예, 복지 시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사는 어떤가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셨는데,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고요.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할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 이제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분들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초대해 주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현장에 임장도 가보고, 뭐 제일 좋은 거는 현장 임장 가서 얼굴 보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얘기 들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과외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담을 돈 내고 상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희가 깊이 공부하고 말씀드리고 또 합니다. 뭐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점이 있는데, 자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뭐 학습하고 임장하고 뭐 분석하고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학습은 뭐 이런 세미나 그다음에 온라인에 있는 정보는 뭐 유튜브도 보고요. 그다음 저희 카페 같은데 물건 정보 이런 것도, 특히 이제 물건을 분석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쫙 읽어보면, 여러 개 읽어보면 내 말하는 패턴이 비슷해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기가 좋습니다. 자, 일단 내가 어딘가 물건지에 관심이 생기면 그 물건지를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가 있고, 뭐 또 뭐 지하철역은 가까운지 이런 것도 보고, 뭐 어떤 뭐 수요들이 있을 만한지 이런 거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보고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부동산에 지식산업센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주변에 있는 지산 정보에 뭐 매매 또는 뭐 임대 시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현장에 가서 그 주변의 지식산업센터를 둘러보면 좋은데,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할 일은 1층의 입주 현황판을 보는 거예요. 입주 현황판을 보면,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어 놓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입주가 잘 돼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물론 그걸 관리를 잘 안 하는 지산이 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관리들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여기 화면에 낙서되어 있는 거를 지우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네. 우리 윤정민 선생님께서 줄 그어주신 거 아주 계속 가져갈게요. 네, 어쨌든 입주 현황판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산에 저희가 임장으로 오시면 보통 SK 부유원 타워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SK 부유원 타워 입주 현황판을 보면 지하까지 꽉 찼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하를 내려가 보면 지하가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하를 사무실로 쓸 수 있을 만큼 쾌적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인쇄소도 있지만, 그래서 지상과 대비해서 임대료 격차가 아주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지하층에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분양가는 거의 뭐 50% 가까운 수준인데 임대료 수준은 80% 수준이면 굉장히 매력이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주 현황판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의 입지를 둘러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분양 물건은 땅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땅이 어떻게 생겼고 주변이 어떻고 이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같이 임장 다니면 옥상 올라가서 사진 많이 찍어요. 인증샷.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한 개, 두 개층 내려가 보면 복도가 어떻고, 뭐 화장실은 어떻고, 동선이 어떻고, 여기에 뭐 구조가 어떻고, 어떤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볼 수 있어서 한두 개 층 정도는 이제 직접 내려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 얼마나 가깝냐, 아니면 저기 뭐 쇼핑몰, 뭐 메인 상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가깝나 이런 것들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지도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제가 걸어 보면은
거의 한 70%에서 뭐 100%, 그러니까 한 1.5배에서 거의 2배. 이번에도 제가 안산에 어디 공단에 갔었는데 지하철역까지 10분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걸어갔는데 신호등 한번 기다리는 시간 포함해서 5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 지도에서 도보로 나온 거리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가서 걸어보시면 생각보다 네이버 지도보다 훨씬 짧습니다. 네, 임정민 선생님, 화면에 낙서 지우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방해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네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거나 또는 뭐 전화로 상담을 좀 해보시면 보통 뭐 임차 현황이나 매매 현황, 뭐 시세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좀 들여다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같은 게 있으면 영업자 상담해보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냥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은 무조건 좋다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정보나 옳지 않은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 분들은 다 저희가 한 30개 현장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현장을 동시에 하니까 그래도 좀 더 고객한테 잘 맞는 그리고 좀 더 골고루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지산이 있으면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예전에 그거를 영업하고 마케팅해서 막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읽어보면 과거의 정보잖아요. 그게 2년, 3년 지나서 지금은 어떻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예전에 평단가도 알 수 있죠. 분양할 때 여기가 평단가 얼마인데 지금은 얼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데 있으면 가서 모형 건축물도 보고 거기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어떤 지도나 이런 것도 보고 또 요즘같이 더울 때는 들어가서 옛날 같으면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스타벅스 막 이런 거 그냥 공짜로 주는데 줬는데 요즘은 가면 음료를 못 마시니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데도 가보시면 공부가 됩니다. 다만 가셔서 바로 얘기 듣고 우리 현장에서 그냥 바로 원스텝으로 너무 막 브리핑을 잘해서 막 홀려갖고 막 계약하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뭐 모델하우스 들어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약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가끔 바람잡이 갖다 놓기도 합니다. 네. 우리 김성환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시는데요. 네, 김성환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지식산업센터 현황들 좀 빠르게 둘러볼게요. 여기 지도 쭉 보시면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제가 표시한 건데 굉장히 생각보다 이 서울과 수도권에 지산이 펼쳐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 여기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하남 미사 같은 경우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죠. 그리고 동탄 지역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남 미사나 동탄이 뭐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입주 물량이 동시에 일시에 너무 많다는 거가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뭐 우리 건물 연면적으로 딱 63 빌딩이 연면적 5만 평이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뭐 연면적이 뭐 거의 뭐 50만 평에서 뭐 100만 평 막 이상 뭐 이렇게 들어갔다. 뭐 대지 면적으로도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산이 진짜 큰 지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때문에 공실률이 실제로 많이 있고 한 지역들이라서 이런 데는 좀 물건지별로 좀 더 심도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뭐 그냥 어, 거의 그냥 뭐 눈 감고 돌멩이 던져갖고 만든 거 사도 뭐 올라가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제 임차가 잘 맞춰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은 뭐 서울 지역의 문정동, 성수동, 영등포 요 순서로 굉장히 뜨겁게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그 정도 참고하시고요. 거꾸로 이제 그런 지역에 물건 잡기도 힘들어요. 분양 물건은 분양이 잘 있지도 않고 분양이 있어도 물건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뒤에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너무 높네. 꺼졌어. 자, 이제 보시면 제가 여기 살짝 예전 자료를 여기다 써놨는데 오타도 있고 합니다. 문정동 같은 경우에 2016년, 17년 이렇게 해서 평당가 한 뭐 850에서 900만 원 이렇게 입주했던 곳들이 얼마 하냐? 거의 뭐 2,500 이상 요즘 하는데 방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갔더니 SK 부연인 것 같아요. 평당가 2,900만 원 나와 있다. 평당가 2,900. 예.
뭐 1년 전만 해도 뭐 2천만 원 초반이고 그랬거든요. 이거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폭등이죠, 폭등. 그래서 문정동도 그렇고 성수동도 2017년도에 평당가 1000에 들어가신 이제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 불과 이제 2020년도에 이게 뭐 1800 가든 요즘 뭐 성수동도 2천만 원 초반대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 예정지가 한 두 군데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런 데가 분양가가 평당 한 2,500에서 2,700까지 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문정동은 뭐 3천, 성수동은 뭐 한 2,700, 뭐이 정도까지 급등하고 있다. 예. 예, 그런 점들 한번 봐주시고요. 여기 화면에 예, 제가 나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좋은데 다 얼굴이 다 그냥 검은색이네. 예. 얼굴 다 일부러 안 나오게 하신 건가요? 얼굴을 다 끄셨어. 네, 아유 정세영 강사님 감사합니다. 얼굴 보여줘서. 그래 얼굴이 좀 보여 이렇게 뭐 쳐다보고 얘기하는 맛이 있는데 너무 이 슬라이드만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영등포 같은 경우도 뭐 리드원 이런 데도 분양가 1,400 이렇게 분양했는데 프리미엄 지금 평당 350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당산동의 생각공장 아시죠? 생각공장이 한 1,500 가까이 이렇게 분양했는데 지금 프리미엄 한 400에서 450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뭐 물량도 잘 없고 이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문정, 성수, 영등포 뜨거운 거 분양을 달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분양. 근데 그냥 생각해 보면 이 분양권이 분양을 받으면 바로 프리미엄이 붙어요.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으로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성수동에 제가 2,500만 원에 분양을 받았다 치면 만약에 제가 2,500만 원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프리미엄이 평당 100만 원만 붙는다 그래도 이거를 파는 게 아니라 샀다가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하는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주로 아는 사람한테 드립니다.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분양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막 그런 세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죠. 이게 우리가 분양을 받는 게 있고 분양권을 전매하는 게 있고 매매하는 게 있는데 지금 분양권을 전매로 사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성수동이 가장 이제 마지막 입주했던 최근에 가장 마지막 입주했던 게 4번 출구 앞에 세종더 리브라는 건데 걔가 분양 그 프리미엄이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평당 400 넘었어요. 그 프리미엄이 평당 400이면 계약 면적만 해도 30평 하면 30평만 잡아도 그죠? 계약 면적 30평만 잡아도 1억 2천이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을 현찰 주고 막 거래하거든요, 요즘. 근데 만약에 내가 1억 2천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 등기를 쳤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그 1억 2천이 현찰로 주고 받았으면 자료에는 1억 2천이 오른 거잖아요, 오늘 시세는. 그러면 1억 2천을 내가 줬는데 1억 2천이 내가 번 걸로 돼요, 내가. 그러면 1억 2천 현찰 주고 산 게 다시 1억 2천 올랐을 때 되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세가 1년이면 50%거든요. 그럼 1억 2천 주고 현찰 주고 사서 등기치고 1억 2천 1년 만에 올랐다 쳐도 되팔면 본전이 아니라 세금 내면 마이너스죠. 잡기 내죠, 잡기. 그죠? 네, 그래서 전매로 사는 거는 내가 무자료로 이렇게 현찰 주고 산다면 등기를 만약에 친다고 가정하면 그 돈이 내 수익, 내 양도 차익으로 돌아오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차 년도까지는 50%, 2차 년도까지 40% 양도 차익을 내잖아요. 1억 내고 산 거 1억 올라봐야 양도 차익 50% 빼면 본전이잖아요.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입주 직전에 전매로 산다는 것은 좀 장기간 바라보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는 걸 더 보고 뭔가 되팔거나 이런 생각이고 아니면 임차 맞춰서 오래 가져가시는 게 맞겠죠. 그 이외에 뭐 가산 이런 데들도 다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오늘 여기 제가 그 인터넷에서 저희 본부장님이 캡처해 준 건데 보시면 성수동의 문정동 보시면 평당가 2,900만 원 나와 있죠. 네, 이게 뭐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2,200 안 했을 거예요. 2,000에서 뭐 2,200 사이 했을까? 근데 지금 뭐 2,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평당가가. 그 이외의 지역들은 좀 건너가고요. 영등포를 물어보신 분들이 유난히 많았는데 영등포는 지금 뭐 여기도 서울이니까 웬만한 거 사면 다 돈이 붙습니다. 참고로 여기 분양 예정인 이화산업부지 있죠. 이화산업부지 가보시면 여기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에서 맨날 이제 데모하죠. 아파트 앞에 공장이 웬 말이냐. 근데 가보시면 지식산센터가 공장 같지 않고 빌딩이잖아요. 근데 아파트형 공장이 웬 말이냐. 이렇게 이제 하도 민원을 제기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게 뭐 늦어도 뭐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년에 좀 하면 저희가 이화산업부지 그래도 물량 조금 확보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친하게 지내시면 이화산업부지 한번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 많이 있는데 방금 이렇게 어바웃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대체적으로 프리미엄이 보통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분양을 받고 나서 준공 입주하는 데까지 일반적으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려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오래 걸리겠죠. 예,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2년 사이에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냐 이런 얘기하는데 아까 성수동이 2년여 만에 거의 평당 프리미엄이 400만 원 이상 붙는 일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성수동 분위기를 보면 분양받고 나서 프리미엄이 1년 만에 400이 붙어요. 그리고 2년이면 800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계약금 10% 내고 나서 계약금의 2배, 3배를 현찰로 벌어요. 막.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 잡기가 힘든 거예요. 서로 경쟁이고. 네. 뭐 심지어는 초피 거래라 그래서 초기에 피를 주고 되사는 거는 좀 이제 괜찮은데 아예 분양을 계약을 받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한테 제가 분양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해서 입장료 내시라는 거죠. 뭐 평당 100만 원 내시면 제가 분양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좀 황당하죠. 약간 물량을 주는 사람이 갑이에요. 물량을 구하는 사람이 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 이제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님들이 웬만한 지역 같이 임장 돌아드려요. 그러니까 뭐 영등포 쪽 한번 임장 돌고 싶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해서 또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담당자와 함께 영등포 같은데 한번 임장 돌면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고 이해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 물건 받으면 좋은데 영등포 물건 주세요 계속 기다려요. 근데 막상 영등포 했는데 나는 구경도 못 해보고 분양도 못 받았어. 이런 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뭐 깜깜이 분양하듯이 아는 사람 위주로 친한 사람 위주로 막 주고 끝나는 거죠. 네. 또는 요즘은 법인 다면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적으로 보면 최근에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상가가 코로나로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사면 지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산 사기만 사면 피가 붙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퍼즐을 맞춰서 전략을 짜갖고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줌으로 하니까 뭐 평소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거나 일반 세미나를 하면 좀 나은데 줌으로 하니까 제 머릿속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랑말랑 스토리가 막 생각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도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연초에도 부산 동아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그 관광 컨텐츠 개발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굉장히 며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학교는 그냥 규정이 학생들 다 검은색입니다. 여기 지금 얼굴 보이시는 분 있어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데 다 그냥 검은색으로 얼굴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얘기하는데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오프라인에서 뵙는 게 저는 더 좋고 저뿐 아니라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모델하우스 같은 데 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자, 지식산업센터의 건물 구조 그냥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별내의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라고 해서 분양했던 물건인데요. 여기도 건물 특이하죠. 여기 건물 보시면 큰 건물은 다 지산이고요. 그 가운데에 주차장이 있죠. 중간 옥상처럼 주차장이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6층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 예, 기숙사가 지식산업센터 위에 얹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드라이브인이 있고 드라이브인이 끝나는 중간 옥상처럼 돼 있는 데가 이제 지상 주차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여기도 분양했던 가격이 불과 한 1년 전까지 분양했었는데요. 거의 제 기억에 뭐 제일 괜찮은 곳이 740 이렇게 했나 그런데 요번에 구리갈미 현대테라터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분양했죠. 뭐 1년 만에 여기도 엄청 올린 거죠. 네. 보시면 이런 물건 정보를 보실 때 눈여겨 보실 게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이 여기 11,000평 되는데 연면적이 한 3만 평 이상 되면 와 건물 으리으리하다. 3만 평 정도 기준입니다. 63 빌딩이 몇만 평이라고요? 63 빌딩? 뭐 채팅창에 다 부셔도 됩니다. 63 빌딩이 연면적 5만 평. 요번에 향동지구에 그 메인 그 지산들 메인 사거리에 보면 5블록, 6블록, 9블록 이런 애들이 하나가 거의 5만 평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63 빌딩 3개가 들어간다고 보면 굉장히 그 동네가 번화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가끔은 주차 대수 비율을 보는데 법정 대비 몇 퍼센트 이런 게 있는데 법정 대비 100%가 호실당 하나를 뜻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대비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대비 지산이 법정 대비 한 200%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아까 영등포 같은 데는 대부분 뭐 120%, 130%밖에 안 됩니다. 이런 서울 시내는. 근데 이제 외곽으로 나가면 법정 대비 뭐 400%까지도 봤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전용률 이런 거 좀 봐주시면 되고 준공 예정 시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식산업센터 안에 용도를 좀 분류해 보자면 이제 뭐 기초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우리 지산조아연님 5만 평 채팅창에 써주셨습니다. 지산조아연님은 제가 특별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연락처 보내주세요. 네. 채팅 열심히 참여하신 보상입니다. 누구죠? 저 아는 사람은 아니겠죠. 네. 어쨌든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공장이 제조용 공장하고 비제조용 공장이 있어요. 제가 요거 며칠 전에 유튜브 찍어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조용 공장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조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자주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냥 사각형 흰색 사무실을 드린다고 보면 돼요. 가산이나 구로 가보면 빌딩 수비잖아요. 들어가 보면 그냥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이 제조를 할 수 있을 만큼 바닥 하중을 튼튼하게 만든다든가 층고를 높게 만들고 좀 평수를 크게 만들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 제조처럼 쓸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조용 공장을 내가 사무실로 써도 돼요. 비제조용 공장에서 간단한 뭘 작업을 하고 만드는 거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구분은 제조용 공장과 비제조용 공장으로 나눠진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가보면 사무실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제조용 공장 중에 트럭을 몰고 들어오고 복도에 차가 지나다니고 차가 후진해서 심지어 사무실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드라이브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복도에 차가 다니지 않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섹션형 오피스라고 해서 비제조용 공장은 이제 사무용, 업무용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왜 섹션이라고 했냐면 섹션 작게 잘라갖고 분양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작게 잘라서 분양을 하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 2개, 3개 터 갖고 붙여갖고 쓸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붙였다 뺐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섹션형 오피스를 많이 팝니다. 일반 상가 빌딩에도 또 상가 오피스 빌딩에도 지산이 아닌데 섹션형 오피스라고 해서 분양을 합니다. 섹션 오피스라고 해서 가끔 헷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향동에 DMC 스타비즈 예, 거기를 섹션 오피스라니까 이게 지산이구나 하고 샀다는 분을 만났어요. 아닙니다. 네. 대출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죠. 네. 전용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지원 시설로 상가,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구분 없이 뭐 세무사 사무실이나 뭐 저같이 여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업무 지원 시설 사무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나 오피스텔을 짓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 평면도를 보고 지산 건물 안에 아까 드라이브는 어떤 게 좋은 옷이래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뭐 드라이브는 떠나서 그냥 건물 안에 잠깐 보시면 제 유튜브 풀 버전 영상에도 다 나온 얘기입니다. 같은 슬라이드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기 우선 301호 코너호실 보시면 301호 코너호실은 내가 돈 주고 산 가운데 면적 대비 서비스 발코니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서비스 발코니가 양쪽으로 있으면 채광도 좋고 조망도 좋고 그리고 공짜로 받은 면적이 2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이 코너호실을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분양하는 쪽에서 어때요? 코너호실 다 갖고 싶어 하니까 이 분양가도 또 올려서 분양합니다. 그런데 보통 코너호실 포함해서 옆에 한 칸 정도, 2칸을 묶어서 분양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다 사요. 근데 거꾸로 요즘
이런 걸 분양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또 머리를 써서 코너실 플러스 한 칸에 두 칸을 많이들 분양을 받으니까 난 애시당초 코너실 포함해서 세 칸, 코너실 포함해서 네 칸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받을 확률이 높겠죠. 실제 그래서 그냥 어디 뭐 분양한다 그러면 바로 전화 와서 저 코너실 포함해서 3개 하면 주실래요? 4개 하면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연히 먼저 배정할 확률이 높겠죠. 요즘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너실 포함해서 하시면 코너실 두 칸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너실 한 칸만 팔거나 코너실 아닌 거 팔 때 만약에 코너실 아닌 게 평당 피가 100이고 코너실은 평당 피가 150이다. 그러면 두 개 붙여갖고 코너실 포함해서 보통 한 130, 140 정도에 팔 수 있거든요. 확실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코너실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내려서 딱 바라보이는 호실.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내려갖고 바라보는 호실이 시끄러워서 싫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요즘 뭐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방역도 잘 되고. 근데 내려서 딱 보이는 호실에 인테리어를 해갖고 거기에다 우리 간판을 붙이면 모르는 사람들이 딱 엘리베이터 내려서 찾기도 쉽지만 딱 보이는 간판을 보고 이 회사가 2층을 다 쓰고 있나 보다 이런 착각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디 갔는데 이 엘리베이터 보이는 호실 양쪽을 사갖고요. 사갖고 양쪽에다가 자기네 회사 간판을 인테리어를 멋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려갖고 오른쪽을 봐도 그 회사, 왼쪽을 봐도 그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한 층이 다 그 회사 같은 이런 느낌을 또 연출해서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드라이브인, 트럭이 이렇게 돌아서 다니는 드라이브인데 드라이브인도 뱅글뱅글 도는 코일형이 있고 그 다음에 원통형 그리고 이렇게 직선형으로 올라와서 마트처럼 이렇게 도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어 투 도어라 그러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차를 주차하고 바로 문으로 짐을 내릴 수 있는 이 차를 주차하는 발통이 있는 것도 또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 양반이죠. 이거 차 여기 후진으로 된 다음에 짐 내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거 갖고 뭐라 하시면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데 대부분 지게차로 다 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도어 투 도어죠. 이거 실제로 근데 차로 후진해서 호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라이브인은 트럭을 몰고 올라갈수록 어때요? 올라갈수록 잠깐 화면을 꼭 공유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 제 얼굴을 메인으로 나오게 하려고 했더니 제 얼굴을 메인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네. 자, 화면 다시 가야겠네요. 네. 자, 어쨌든 드라이브인을 트럭을 몰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인은 올라갈수록 저렴해져요. 그죠? 예, 그런데 드라이브인이 끝나고부터 섹션형 오피스, 업무 시설이 있다고 치면 섹션형 오피스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당가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채팅창에 답 주세요. 비싸집니다. 우리 김복희님, 김복희 선생님, 김복희 선생님 제일 먼저 했으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올라갈수록 비싸죠. 왜냐하면 드라이브인은 차를 몰고 올라가면 차가 들어갔을 때 편해야 되니까 1층부터 비싸고 올라갈수록 싸져요. 예, 그런데 섹션으로 가면 드라이브인이 딱 끝난 층부터 저렴해요. 왜냐면 올라갈수록 개방감이 좋고 전망, 뷰가 좋겠죠. 그래서 사무형은 뷰가 좋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창밖으로 뭐가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우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섹션은 올라갈수록 비싸게 팔아요. 그리고 이제 임차 맞추고 이럴 때도 보면 드라이브인은 저층부터 잘 차고 섹션은 고층의 뷰가 좋은 데부터 잘 차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다 똑같은 거죠. 갖고 싶은 게 내가 들어가서 쓰고 싶은 것까지 되죠. 윤정인 선생님이 또 막 줄을 긋는 거는 커피를 받고 싶으신 건가요? 줄 긋고 막 그러시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식산업센터 제대로 알기 가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정소영 강사님,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네네, 오케이. 자, 지산을 현장 답사했을 때 입지가 정말 좋은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잠깐만, 드라이브인 코너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그거는
평면도를 보셔야지 알아요. 어떤 데는 진짜 코너에 있어서 그 바로 앞에 주차가 안 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코너에 있지만 그 호실에 해당하는 주차 자리가 아예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평면도 보시고 주차선까지 다 그려놓거든요. 그거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민감해야 되나 또 싶은데 많이 또 따지시는 분도 따지죠. 네네. 장애인 주차장도 피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장애인 주차장 아무래도 일반 주차가 앞에 있는 거랑 장애인 주차 앞에 있는 거 일반 주차가 앞에 있는 게 좋겠죠 뭐. 예, 그죠?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산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그 지산 내에서 그 지게차로 다 옮길 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화물 엘리베이터 올려갖고도 다 옮기고 이런 것들 다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더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들 민감히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웬만한 경우 큰 불편함들은 없습니다. 뭐 조업 주차 자리 앞에가 조업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짐을 싣고 내리고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프리미엄도 잘 붙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조업 주차 자리 앞에는 자꾸 다른 차들이 짐 내리니까 별로라는 거죠. 그래서 조업 주차 옆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하세요. 엘리베이터 앞에는 시끄러. 엘리베이터 없는 데가 좋아. 뭐 이런 호불호가 있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입지 교통, 그 다음에 배우 수요, 그리고 주변 상권, 호재, 그리고 건축물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이제 보시면 좋은데 이제 어떤 데가 좋은 지산이냐? 요거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허허 벌판에 지산이 딴 생겨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허허 벌판에 지산이 짱 생겨. 처음 생겨. 좋아요? 나빠요? 잘 모르겠죠. 예,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가늠하기 쉽지 않아요. 대신 여기에 이제 지산이 많이 들어설 건데 그 주위에 인프라가 많이 있고 그래도 배우 수요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그 지역에 지산이 차들어갈 때 처음 생기는 지산이 평당가가 싸고 또 임차를 먼저 맞출 수 있고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허허벌판에 백데이터가 없는 지역, 백데이터가 없는 지역에 그게 생긴다면 그거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평단가 적당한지를 내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자 때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지사는 약간 베팅해갖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백데이터가 없는 동네는 비교하기 힘든 동네는 약간의 리스크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좋은 건 이런 거죠. 지산들이 이미 쫙 있는데 이게 공실이 돼 있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지산들이 있는데 완전 만실이에요. 임대료 수준도 높아요. 그런데 대부분 오래됐어. 거기에 새롭게 그럴싸한 지산이 하나 딱 들어간다. 어때요? 이거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옆에 조금 오래된 지산들의 임차 잘 맞춰지고 임대료 수준이 높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만 넘어와도 이 지산 다 채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미 지산들이 좀 발달해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지산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데이터로 확보하기 좋고 예, 거기에 임차 맞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만큼 자꾸 이제 비싸게 팔 확률이 있겠죠. 자,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뭐 분양을 받고 이제 입주하고 임대 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일단 산업단지하고 비산업단지는 솔직히 준공하고 이제 입주하고 나서 준공하고 입주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입주 안 하고 바로 그냥 임대 놔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요. 산업단지는 입주심사 단계가 하나 있다. 예, 입주심사 단계가 있는데 아주 까다로운 동네는 투자로 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산업단지가 저 보세요. 문정동이 요즘 막 3천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성남산업단지 되게 가까워요. 가까워요. 그래서 성남산업단지 막 5, 600 합니다. 왜? 엄청 막 까다롭게 괴롭히거든요. 투자자들 안 따라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업을 하실 분들은 성남산업단지에 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진짜 사업하실 분들은. 진짜 거기에 맞는 사업. 예. 예,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어쨌든 딱딱한 산업단지는 좀 부담이고 소프트한 산업단지들 이런 데들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도 같은 경우에 그 AIT 센터라고 해서 분양을 하는데 거기는 국가 산업단지 땅인데 인천 테크노파크 재단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두 칸 분양받아서 두 칸 임대 놓는 것까지 제재가 없어요. 뭐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영업하는 사람들도 잘 이제 알려드리고 분양을 받도록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지상 관련된 뭐 세금은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서요. 이제 취등록세 관련해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 입주하면 원래 지산에 취등록세가 4.6%면 실제 입주하면 50%가 돼서 2.3%가 돼요. 그런데 법인으로 난 이걸 사갖고 뭐 투자를 한다든가 법인으로 뭘 한다 그러시면 법인은 과밀억제 지역에서 5년 이상 된 법인인 경우에는 뭐 개인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는데 과밀억제 지역에서 5년이 안 된 법인으로 사들이면은 중과를 맞아요. 중과를 맞아서 여기 표 우측 위에 보시면 9.4%써 있죠. 중과를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5년 이상 과밀억제 지역에서 5년 이상 됐거나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아예 산업단지에서 시작한 사업자 또는 이제 성장관에서 시작한 사업자 이런 사업자로 하는 법인 외에는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사시는 거는 이제 부담이 있다. 그거는 이제 건건히 저희 지산 전문가들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많은 광범위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걸 다 얘기하기 힘들고요. 자, 그다음에 지산을 사갖고 되파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 요거는 이제 소득세율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요 소득세에 따라서 되는데 오래 갖고 있는 게 물론 좋죠. 15년 이상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래도 내가 사갖고 세금 전매로 그냥 바로 피 받고 되파는 거 빼고는 등기를 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한 5년 이상 가져가신다고 보시는 게 좋고요. 짧게 가져가면 그래도 한 3년 이상 이렇게 보시면 시세에 올라간 거 대비해서 내가 팔고 세금 내고 나서도 괜찮게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법인은 이제 법인세율에 따라 가니까 가끔 뭐 법인을 내서 뭐 지산을 많이 사서 샀다 팔았다 하는 분은 일부러 법인을 내서 하는데 법인은 문제가 법인을 새로 세워갖고 또 부동산 투자 법인은 입주를 잘 안 받아준다든가 또는 대출을 잘 안 해준다든가 대출 비율이 현재 적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법인을 만든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뭐 그런 경우 재무제표상에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은 법인으로 중도금 자서가 안 돼서 대출이 안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싶은 법인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일부러 일반적으로는 개인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계약한 계약서를 갖고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2년 뒤에 준공 입주라면 사업 개시 예정일을 찍어요. 그래서 개시가 된 사업자가 아니라 개시 예정일을 갖고 있는 사업자를 발급받아서 그걸로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미리미리.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숙사는 뭐 저희 다른 자료 보시면 되겠지만 요즘 호텔식 빌트인이에요. 빌트인. 예, 요거가 어디 기숙사니 이거? 예, 요즘 이렇게 다 빌트인으로 돼 있어 갖고요. 오피스텔 빌트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숙사는 뭐 일반인이 사갖고 임대를 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를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 최근에 보면 가상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지방에 있는 인재들을 서울로 불러 올리기 위해서 예,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멋지잖아요. 실제로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기숙사 제공하는 회사만 검색해서 보기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해서 기숙사를 사거나 기숙사를 임대해 갖고 직원들을 숙박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별로 편차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고요. 지산의 이제 대출은 일반적으로 80% 정도 대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디는 더 나오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요즘 분위기가 뜨거우니까 영등포는 은행에서 지산 대출에 그러니까 일단 물건을 담보로 해서 그냥 기본 잡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79%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약간 신용을 더하면 그러면 한 10%더 나오고 89% 거의 90%가 대출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신용을 더하면 이율은 높아지지만 뭐 그래서 실제로 뭐 지산 대출 많이 받아서 뭐 신용 안 쓰고도 뭐 더 받는 경우도 있는데 실입주하면 당연히 더 받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계약금 위에 많이 돈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금 10%와 잔금 치를 때 10% 그리고 취등록세 4.6%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된다. 계약금은 오늘 치르고 잔금은 2년 이상 뒤에 치르니까 그 정도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만요. 이제 물건 소개하기 전에 제 얼굴 보면서 잠깐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시간으로. 됐습니다. 많이 나오네요. 제 얼굴은 잘 보이세요? 네, 제 얼굴은 잘 보이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얼굴만 크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제 얼굴 크게 보이나요, 혹시? 여러 사람 얼굴이 보이는데, 발표자 보기가 있네요, 발표자. 이제 제 얼굴 크게 보이죠? 야,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이거. 네, 조명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시꺼먼 보이는데 실제로 시꺼멓습니다. 네.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장시간 진행하면서 뭐 일방적으로 듣고 있으면 피곤하고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우리 한동엽 선생님은 편안하게 소파 누워 계시네요. 예,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런 거 좋습니다. 무조건 릴렉스하고 편안해야 일이 잘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물건 정보 소개하기 전에 뭐 궁금하셨던 것들 뭐 간단히 좀 뭐 또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할게요. 향후 고양시에 향동 입주 물량이 많아서 임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향동은 보시면 향동은 서울,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이 3구에 딱 붙어 있어요. 향동지구 제일 남쪽의 아파트에 올라가서 침 뱉으면 서울로 떨어진다. 저 우리 이양수 팀장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예, 물론 직접 뛰어내려도 서울로 떨어집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 딱 붙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뒤로 삼송에도 완성도시고요. 고양, 그리고 일산, 그리고 파주까지 뒤로 다 완성된 도시들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사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업체들이 서울 쪽으로 가까이 나와서 일하고 싶을 때 상암동만 가도 임대료 수준이 뭐 계약 면적당 한 5, 6만 원 사이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지금 향동이 한 3만 5천 원 정도 2년 뒤에 3만 5천 원 정도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불과 뭐 10분도 안 되는 거리거든요. 차로 가보시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예. 뭐 저는 수색역에서 향동까지 아침마다 일부러 막 걷고 그랬어요. 만보 걷기 하느라고.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가까우니까 상암동에 있는 사람들도 글로 넘어가고 서울 쪽 언저리에 있는 사람도 거기도 뭐 괜찮게 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서울에 초인접해 있을 때 서울의 초인접해 물건지보다 더 바깥쪽의 도시들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느냐. 이들은 서울 쪽으로 진입하고 싶은데 서울은 비싸면 서울 딱 붙어있는 이런 데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 보면 하남미사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뭐 전체 다 비교해봐서 5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물론 하루에 찰 수는 없지만 뭐 그렇게 많다라고 느끼지는 않아요. 뭐 연면적 다 합쳐봐야 하남미사 가면은 대형 7만 평짜리 지사 한 병풍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몇 개 합친 거 정도 됩니다. 다 합쳐봐야. 예. 그다음 아파트용 공장은 재건축이 쉽지 않나요? 예, 거의 재건축이 쉽지 않은데 광명에 가면 진짜 옛날 아파트처럼 생긴 공장이 있어요. 왜? 근데 거기에 이제 재건축 무슨 이런 플랜카드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용 공장도 너무 낡으면 재건축을 이제 하기는 하는 시대에 온 것 같은데 뭐 구로나 가산에 가보면 15년, 20년 된 지산도 들어가 보면 관리가 잘 돼서 굉장히 깨끗해요. 굉장히 튼튼하고 깨끗해갖고 노후화 잘 안 되는데 거꾸로 드라이브인 위주로 돼 있는 지산들은 노후화가 좀 빨리 되는 편입니다.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어쨌든 근데 재건축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오래된 지산들이 있는 사이에 새로 들어서는 지산이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그 다른 지산들을 이렇게 재건축하는 거는 아직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아요. 거의 못 봤어요. 네네. 그렇게 보시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청라 지산, 청라에 이제 에이스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띠아모가 있었는데, 앞으로 두 개 더 생깁니다. 그래서 청라도 지역의 어떤 발전 호재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뭐 뉴스 보시면 송도, 청라, 뭐 인천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그냥 인천 부평만 해도 저희 장모님이 부평 사시는데, 한 몇 년 전에 놀러 갔다가 그 동네에 아파트 살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께서, 이 동네 아파트 10년 동안 제자리야. 10원도 안 올랐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2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결국 인천도 이제 막 오르는데, 개인적으로 청라 좋게 봅니다. 청라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 자체는 지사 있는데 보면 이제 허벌판에 지어지고 있는 거지만 도시는 굉장히 발달했고 이런데, 거기에도 이제 호재들은 많이 작동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향동 7블록은 뒤에 물건 소개하면서 말씀드리고요. 드라이브 조원호실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통 저층부, 그리고 뭐 코너호실 있으면 또 코너호실은 서비스 면적 이런 것들이 있고. 네, 질문에 답은 다 했으니까 다시 이제 화면 공유하기로 해서 물건지 소개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화면 잘 나오나요?
아, 이게 잠시만요. 저 화면 잘 보이세요? 슬라이드 잘 보이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물건별 소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진행 중인 물건들 중에는요, 여기 보시면, 가자 이노벨리. 예, 요 가자 이노벨리가 있는데, 여기는 다 이제 드라이브인에 특화되어 있어 갖고요. 제조용으로 다 되고요.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곧 입주입니다. 곧 입주인데, 뭐 어떻게 보면 2년 전 분양가로 그냥 사갖고 월세 맞추기에 좋은 물건으로 골드타워 기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 진행될 예정에 있는 향동 7블럭 DMC 마스터원이 있는데, 평당가 현재는 좀 이렇게 착하게 평당가 내겠다고 해요. 근데 또 막상 임박해서 조금 올리진 않을까 이런 우려는 있는데, 어쨌든 만약에 뭐 이 정도 가격대로 가면 완전 대박이죠. 요번에 9블럭하고 비교해 보면 뭐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가산의 아스크타워, 가산도 전체적으로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산업단지라고 올리는 게 좀 더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가산에 더 이상 도보로 갈 수 있는 지산이 지을 땅이 거의 없고, 지금 그나마 가산 디지털 단지에 굉장히 가까운 금성출판사 부지 이번에 평당가 1,700에 전매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한 방에 다 분양됐거든요. 1,700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옆에 이제 S&T 부지라는 게 내년 초쯤에서 한 2천만 원에 분양하겠다고 해서 지금 뭐 가상 아스크 한 1,400만 원대 이렇게 뭐 분양받으신 분들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네. 뭐 물론 지금도 뭐 소량 물량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송도 AIT 센터는 이제 송도는 인천은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은 평당가 이런 것들은 저렴해 시세가 잘 안 오른다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옆에 AT 센터 벌써 프리미엄 막 붙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평당가는 낮게 나와 있고 임대료 수준은 거의 뭐 3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뭐 평당 거의 뭐 900 이렇게 했을 때 3만 원인데 여기는 평당 뭐 500만 원대인데 550 뭐 600인데 3만 원이니까 임대 수익률이 뭐 20몇 프로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들이 또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축이 지축역에 제가 직접 그저께 갔어요. 가갖고 봤더니 가서 사진 찍은 역에서 내려다 보이고 걸어가면 3, 4분 거리더라고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긴 한데 어쨌든 향동보다는 더 서울에서 멀리 있기는 해요. 그런데 분양가 얘네가 한 1,200에서 1,300까지 분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향동지구에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살짝 내심 박수를 쳐줘도 괜찮겠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도 다 분양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청라 띠아모 아까 에이스랑 물어보셨는데 청라 띠아모 섹션 호실 진짜 몇 개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부산 펜타플렉스는 4층 지금 드라이브인 시행사에서 홀딩했다가 뭐 다음 주 정도 뭐 푼다고 해서 뭐 지금 그것도 잡으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저희도 현장에 직원분 계시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간 물건들 요거는 제가 그냥 슬라이드를 카페에다 다 올려드릴게요. 요거 길게 설명드리기 힘든데 그냥 이 정도 평당가를 했구나 이거 대비 어떻구나 보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오블록이라고 하는 GL 메트로시티 향동을 예를 들면 여기가 평당가 한 780 몇만 원부터 드라이브인 12층이 평당가 786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 지하 1층이 메인인데 1,070만 원 이렇게까지 있었거든요.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맞는 가격이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그냥 웬만한 호실들 프리미엄 70 정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좀 코너 호실 좋다 싶으면 100에서 125까지 부르거든요. 그 정도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일 비싸게 산데 해봐야 거의 뭐 1,000인데 다른데 드라이브니 뭐 1,100 이 정도 막 하잖아요. 뭐 그 밑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거기에 딸려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 요거하고 맞물려서 보시면 향동 7블럭이 가격대가 한 1,000 언저리 정도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나오면 뭐 굉장히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프리만 계속 붙고 있으니까요. 구리갈매 휴벨라인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역세권이냐 이런 거 따지는데 별내역에서 제일 가깝거든요.
저희 아내랑 같이 가는데 별내역에서 구리갈비 휴벨라이 제일 가깝다니까 별내역이면 별내 있는 게 가깝지 않냐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제일 가까워요. 근데 이것도 딱 가보고 직접 걸어보니까 네이버 지도상에 나오는 거 한참 걸리지만 걸어보니까 한 5분 30초 이 정도 걸려갔고요. 저는 여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달라 여기 진짜 뭐 순식간에 다 나갔죠.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뭐 이런 지역입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역들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물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가자 이노밸리를 잠깐 보면요. 네, 가자 이노밸리는 보시면 연면적 2만 평이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공장들이 가득한 곳에 있습니다. 저희 그 아까 박프로님 아니시냐 뭐 하셨던 분, 네, 박프로가 굉장히 이런 분석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박프로님이 봤더니 이 일대에 다 막 공장이고 막 산업시설 있고 거기 이제 엠파크라고 중고차 매매상가 엄청 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일대에 은행이 진짜 많아요. 은행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 돈 쓸 데는 없어요. 돈 쓸 데는 없는데 돈 버는 그런 시설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산업들이 엄청 발달해 있는 데에 일반 공장처럼 생긴 데에 신식 빌딩으로 지상 7층짜리니까 아파트 높이랑 층고가 보통 뭐 6m, 5m 이렇게 되니까 5.5m 되니까 아파트로 한 14층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일 높을 거예요. 그런 게 들어서고요. 이거는 드라이브에 특화돼 있고 한데 드라이브도 이제 층이 여러 층이 있겠지만은 1, 2층은 조합원이 주로 조합원들이 땅 제공해갖고 한 거니까 조합원들이 1, 2층 주로 갔고요. 3층부터 3층, 4층, 5층, 6층까지 분양하는데 지금 저희가 몇 개는 안 남았는데 아마 빨리빨리 연락하시면 3층 드라이브인 호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잠시만요. 채팅창에 누가 뭐라고 말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못 봤어요. 네, 드라이브인이 주차 상황이 모두 동일하게 좋다고 봤을 때는 코너가 좋다.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화면을 제가 듀얼로 빼야 되는데 이게 메인이 나오고 있네. 자, 그리고 이제 입지를 다시 여기 보시면 입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 가자 이너밸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요 북쪽으로는 청라 국제도시가 있고요. 실제로 올라가서 보면 보여요. 우리 백만장자님 낙서 그만하세요. 백만장자님 낙서를 지우는 방법을 제가 알았어요. 여기 모든 드로잉 지우기 오케이. 자, 청라 국제도시가 있고 서쪽으로는 영종도 공항이 있고요. 또 인천 북항, 인천 항이 또 보여요. 실제로 그 옆에 엠파크라는 데 올라가서 보면 이게 다 보여요.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송도 국제도시가 있고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보면 인천의 주요 도심 부평 쪽 이런 쪽하고 그게 눈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남쪽으로는 산업단지들이 쭉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가자 이너밸리가 보면 이렇게 주변에 이런 도시들과 산업들 이런 것들이 쫙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게 보고요. 평당가가 580 정도 하는데 전용률이 57%거든요. 그래서 전용률로 환산하면 평당가는 530 정도 나오고요. 임대 수익률은 한 14%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차를 맞추고 내가 좀 길게 크게 좀 이렇게 차익도 좀 기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좋은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엠파크 올라가서 바로 이번 주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여기 보이는 이쪽 여기가 청라거든 청라.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제 뭐 저 부평들 있고 하고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천 항 쪽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돌아서면 이제 송도 방면이 보여요. 송도 방면. 여기 이제 오뚜기도 있고 해표도 있고 이런 공장들 있고 여기 또 어디요 그 동부철강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굵직굵직한 공장들이 대단위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있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임차 잘 맞춰지고 임차는 뭐 쉽게 맞춰지고 그다음 임대 수익률 괜찮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하고 오래 가져가면서 지역의 발전과 함께 좀 시세 차익 좀 크게 한번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물건지라고 봅니다. 주유소도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특화
이제 드라이브인이 이제 외부로 이렇게 도는데 철망같이 망이 돼 있어요. 망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구조로 돼 있고, 가자 이노밸리의 이제 좀 특징 중 하나는 7층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근데 기숙사는 월세 받기에 좋은 투자인데, 이 동네는 희한하게 인천은요, 기숙사를 종업원 한 명당 20만 원씩 1년치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니까 뭐 당연히 임차 맞추기 좋은데, 실제로 이 동네에 다 공장들 많이 있다 그랬죠. 여기에 숙박시설 거의 없어갖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직원들을 외부에 멀리에 있는 기숙사 오피스텔로 막 싣고 나르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냥 임차 맞추고 월세 받고 이런 걸로는 뭐 최적의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한번 와보세요. 네,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축 5-2 블럭은 이거 아직 미공개입니다. 이 사진 못 본 걸로 하세요. 이 사진 못 본 걸로 하시고, 네, 이거 사진 찍어 어디 올리지 마시고요. 네, 지축 5-2 블럭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로 한다고 말만 들었어요. 말만. 뭐 공식 발표는 아닌데 어쨌든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은 했고, 연면적 4만 평급 되고요. 지축력 도보 역세권이니까 이것도 뭐 뜨겁고 한 방에 나가겠죠. 이제 비싸다 해도 뭐 한 방에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브인은 이렇게 납작해서 병풍처럼 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는 어디 있냐 해서 뒤통수에 램프가 있어서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가는 램프가 또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다리를 지축력으로 이어지는 요 다리를 요 공개용지를 제공하면서 이거를 다리를 놓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요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바로 건너가고요. 지금도 요 아래쪽에 다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입지는 넘어가고요. 향동 7블럭 물어보셨으니까요. 향동 7블럭 여기 마스터 1은 연면적 22,000평급이고요. 특징 하나는 뭐냐면 다 지산을 지을 때 뭔가 잘 팔릴 뭔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제일 잘한 거는 향동에 이제 섹션도 최근에 많이 있잖아요. 섹션의 층고가 5.5m로 향동지구에서 제일 높아요. 5.5m면 실제로 뭐 산업단지 같은 데가 5.5m 복층 만들어서 막 쓰거든요. 네? 그런데 제조가 아닌데 5.5m면 상당히 뭐 활용도나 또는 개방감이나 창문만 바라봐도 5.5m 층고의 창은 엄청 시원시원하게 바깥이 보이겠죠. 이런 점들은 좋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15층까지인데 드라이브는 그중에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습니다. 입지는 보시면 여기 뭐 향동지구 다 와보셨으면 여기 메인 사거리에 5블럭, 여기에 5블럭, 여기에 6블럭, 여기에 9블럭이고 여기 조그만 땅이 이제 4블럭 예정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길로 골목으로 살짝 들어오면 여기 향동 8블럭 분양을 했고요. 그 옆에가 향동 7블럭에 해당합니다. 향동 지구역이 예정지가 이쪽 향동 지구에 있는데 어디가 될지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쪽에 스타벅스 있고요. 여기서 걸어서 오기에는 여기가 가장 가깝다. 뭐 이것도 경쟁 요소로 멘트합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시고요. 요 평면도도 미공개입니다. 아직 어디 찍어 올리시면 안 됩니다. 대충 보시면 전용 면적이 한 뭐 30, 드라이빙 같은 30평, 분양 면적 한 60평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눈에 보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섹션 보시면 이렇게 3발코니 호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섹션은 전용 면적 한 15평에 분양 면적, 계약 면적 30평 정도가 많이 있겠죠. 향동 7블럭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했긴 했는데, 비율은 이래요. 그 섹션을 뭐 몇 개 사시면 드라이브인을 한 개 같이 매칭해서 드릴 수 있다. 이런 정도 조건으로 분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얼굴이 나왔네요. 예, 궁금한 거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제게 너무 많은 걸 바쁘게 한 것 같아서. 네. 송도 AIT 센터랑 가자 이노밸리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메리트가 있나요? 송도 AIT 센터는요, 바로 프리미엄 붙여서 전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로 뜨거워요. 뜨겁고 뭐 임대료도 괜찮은데 거의 약간 이제 가늘고 긴 빌딩이에요. 그 섹션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막 채팅이 막 올라가네요. 가자 이노밸리는 단기 시세 차익 위주로 바라보시지 말고 삼성 테크노밸리가 아시다시피 6년 전에 평당가 500도 안에가 분양할 때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이걸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랬는데 누구는 뭐 많이 사고 막 이랬는데 그 삼성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에 특화잖아요. 근데 지하철도 가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향동바람 불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평당가 900만 원대고요. 임대료 3만 5천 원에서 임대 수익률만 해도 뭐 거의 뭐 압도합니다. 압도하는 임대 수익 20몇 프로 압도하는 수익률 플러스 시세가 막 올라간 이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지금 드라이브인을 괜찮은 좋은 층을 드릴 수 있을 때 가자 이노밸리를 삼성 테크노밸리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고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에서 지연되거나 문제는 없을까요는 이거는 2년 전에 조합원들이 진행하다가 프로젝트가 자기들끼리 하려다 안 돼서 이제 외부를 다 써갖고 진행하는 거라서 모든 게 합법적으로 다 100%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전용률 50% 미만이며 7블럭. 전용률은 50% 안팎으로 거의 많이 조정되는데요. 전용률이 적다는 건 또 공용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들이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쾌적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보자라 좀 더 채팅 등 공부해 보겠습니다. Y젤님. 좋은 거는요. 초보자에게 제가 권장드리는 건 뭐 저도 그렇고요. 저희 지산드림의 지산 프로님들을 만나세요. 만나세요. 뭐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고요. 그리고 동엽 한수님 너무 핫해서 늦은 감이 있는데 괜찮나요? 올해 그 아시죠? 그 지산이 이제 열기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법인 다면적 실입주 이런 거 강조하는 현장이 많아서 분양받기도 힘든 데들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전매 금지법을 발의를 했고 그죠? 그거를 이제 시행하는 거는 내년 상반기나 뭐 한 중후반 이 정도 된다고 보면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상당한 지산의 이제 매수세고요. 뭐 당연히 프리미엄 부처 되팔기도 하고 뭐 임차 맞추고 뭐 다 여러 가지 할 텐데 전매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오히려 그 전에 사뒀던 것들이 확 또 빛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 왜 하남미사가 왕창 들어왔던 그 시기에서 잠깐 멈췄다가 또 이렇게 짓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뭐 입주 물량이 너무 부담이 돼갖고 나중에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럴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요. 가격대는 어떨까요는 어딘지 모르는데 임장반 있나요? 임장 투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뭐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은 못하지만 그냥 아시다시피 주간에는 4명 모일 수 있으니까 저희 지산 프로님들이 3분을 승용차에 태워서 같이 돌고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 팍팍 연락 주시면 원하시는 지역마다 뭐 임장할 수 있게 제가 매칭해 드릴게요. 지축은 예상 수익률을 어떻게 보시나요? 지축은 아직 뚜껑도 안 열어갖고 저도 뭐 계산은 못 해봤어요. 근데 지축의 예상 수익률 지금 아마 그 평당가로 나가면 예상 수익률은 좀 높게 보지는 못해요. 저도. 그러나 뭐 역세권 메리트로 밀어붙여 갖고 분양도 그냥 완판될 것 같고요. 역세권 메리트로 뭐 계속 뜨겁게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점검해 보자고요. 그거는 아스크타워 3단인데 임대차 이거 괜찮습니다. 뭐 괜찮다는 게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갖다 하고 아스크타워 같은 경우에 지금 가사는 다른 분들도 투자로 많이 들어가 계시고요. 아스크타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 자,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서로 같이 다 이야기하고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제 음소거 해제하고 뭐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하고 우리 인사하고 헤어질까요? 9시 15분 됐네. 딱 제가 9시 15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겠다고 한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닉네임하고 뭐 실명하고 전화번호 다 제가 모르니까 보내주세요. 여기 영등포 지산 같은 곳 프로님들하고 커피 많이 마셔야 되나요?
예, 이런 뜨거운 동네는 커피 많이 마셔야 돼요. 친해져야 돼요. 참고로 저희가 내년 연초 이쯤에 하나 저희가 좀 많이 맡아갖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근데 이런 거를 담보로 뭐 저희랑 거래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한데 그냥 간단한 건데 막 드라이브 주세요 드라이브 주세요 하신 분들이 저한테만도 막 오는 연락이요. 지난 한 2주 동안 한 40명? 향동에 드라이브 있으면 달라고. 근데 간단하게 진짜로 제가 드라이브 생겼어요.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드라이브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돈이 있으면 드라이브를 팔까요, 살까요? 드라이브 하나 생겼어. 제가 돈 있으면 살까요, 팔까요? 사요. 팝니다. 왜냐하면 맞아. 팔아도 저희는 그 영업 수수료를 받고 사도 영업 수수료 받아요. 그런데 사면 내가 프리미엄 붙여서 되팔 수 있다는 산수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인이 더 없는 거예요. 영업자들이 자기들이 사요 막.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다 살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언제까지 계속 사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 드려야 된다면 자 그동안 저랑 거래가 있는 분한테 드리겠어요? 거래가 없는 분한테 드리겠어요? 영업자. 정말 죄송하지만 40명이 드라이브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만약에 한 분이 뭐 저한테 뭐 하다못해 뭐 구글로 뭐 섹션을 샀어. 근데 뭐 샀으니까 계약서 쓰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친해졌어. 얼마 전에 만났던 제가 또 좋아하는 송도에 계시는 그 기후연구원분. 저희 이 팀장님 고객인데. 저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분이. 그분이 이런 거 꼭 자기 하나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딱 떠오르겠죠, 그럼 제가. 그 이분 한번 연락해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인간사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맨날 뭐 100점짜리만 다 하려고 그러면 100점짜리 한 개도 못 찾고요. 그냥 한 97점 이 정도 되는 것도 투자하셔도 다 올라가고 또 좋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 100점만 오피스는 찾으시면 어떻게 보세요? 네? 라이브 오피스요. 요즘 라이브 오피스 많이 한다. 라이브 오피스. 라이브 오피스는 이제 뭐 접근하는 거를 조금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섹션에 비해서 보통 평당가 150, 160 비쌉니다. 어떤 데 200까지 비싸고요. 근데 이제 라이브 오피스가 과거에 지어진 것들은 화장실하고 욕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아니면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싱크대하고 누다락은 있는데 화장실하고 욕실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걸 다 집어넣은 지산들이 제가 알기로 토탈 다 해서 인제 3개 있나 그래요.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주거를 할 수 있을 법한데 주거는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사무실이니까. 그래서 부천 옥길 더 플랫폼알 여기가 이름 잘 지었는데 스타트업 오피스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스타트업 오피스. 뭐가 떠올라요? 스타트업. 밤새 일하다가 날밤 까서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니까 누다락에 올라가서 잠깐 쉬어. 샤워해야죠. 화장실 가야죠. 밖으로 나가는 거 불편해. 그죠? 싱크대에 있어서 뭐 잠깐 만들어 놓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별로 이런 수요들이 많이 있겠다 싶은 1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수요가 많이 있겠다 싶은 동네는 뭐 이런 빌트인이 돼 있는 스타트업 오피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거꾸로 놓고 보면 기숙사가 평당 한 1,800, 1,300 할 때 이런 스타트업 오피스가 보통 한 900에서 1,000 사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숙사도 똑같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사무 용도로 빌려갖고 일하다가 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평당가 경쟁력이 오히려 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 물건지별로 좀 비교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상담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이 줌으로 학생들 대학교 교육도 해보고 뭐 저희 미팅도 많이 했는데 오늘 세미나 하는데 좀 오랜만에 눌러보면서 버튼이 좀 헷갈려서 이런 거는 좀 개선해 보도록 하고요. 또 좀 더 자주 이렇게 일단 온라인에서 뵙고 오프라인에서도 뵈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저뿐 아니라 저희 지산 프로들 같이 만나시면 보통 티타임 하시면 1시간 동안 거의 뭐 엄청난 과외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보시는 게 뭐 제일 쉬운 학습이고 또 투자다. 그리고 만나면 또 현장 몇 군데 가보잖아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스타비즈 같은 섹션 오피스 같은 건 안 하시나 봐야 했는데 저희는 현재는 거의 지식산업센터만 하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일반 상가 오피스는 많이는 하지는 않는데 뭐 그것도 물어보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지산이 일반 그 섹션 오피스보다는 좋은 점은 대출 비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전용률도 일반적으로 더 높고요. 서비스 발코니도 섹션 오피스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지산은 거의 다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관리비가 더 저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어 저희가 이제 굳이
비슷한 데서 그냥 일반 오피스는 안 하고 지산만 이제 하는 케이스예요. 향후 지나면 뭐 저희가 좀 더 다양한 거 하겠지만 거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지산드림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 꼭 가입해 주시고 카페에 간단하게 후기 몇 글자라도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요청하시면 저희가 자료도 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여러 저희 지산 프로님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계신 분들 단톡방에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버랜드 수고하셨습니다. 스타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나가세요. 종료합니다.